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횡수 영감입니다. 횡설수설 영감입니다. 오늘은 역시 그 논어 게시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어가 모두 20편이 있는데 제 16편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예, 이 계시 볼까요? 계시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미 잘 아시죠? 노나라 군주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권력을 농단하던 세 집이 있는데, 세 집, 그 중에서도 계시가 제일 강한 이 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나라의 이 정권을, 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세력이고, 물론 개인이 잘 있습니다만은 뭉뚱그려서 그냥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하여튼 이 계시가 장벌전유, 장은 장차라는 말이고, 벌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과자가 있죠. 창과자가 있고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창으로 사람 목을 찔러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벌 그러면 토벌이니 뭐 공벌이니 할 때 벌이 공격해서 죽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전유를 이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유라는 이 종족은 뭐냐면, 전유라는 종족은 원래 이 노나라, 대부분 노나라 땅 전체가, 노나라 땅 상당한 부분이 동이족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국은 고대에 중앙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야만족을, 자기 나름대로 야만족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는데, 북쪽은 이 적이라 그리고요, 남쪽은 이 만이라고, 이 만자 있죠, 만이라고 부르고, 또 이 북쪽 남만, 서쪽은 이 융이라고 부르고, 동쪽을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이 중국 진시황제 이전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 상나라를 포함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동이라는 족속은 산동성이나 그 밑에 강소성 좀 더 내려오면 절강성 바닷가 쪽으로 쭉 있던 그러한 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가장 동쪽에 있던 쭉 그려져 내려오면서 거기에 살던 민족인데, 종족인데, 상당히 또 그 내부에서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여러 갈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 동이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 중국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우리 한반도 쪽을 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여튼 이 전유는 중국 고대의 동이족이었는데, 여러분 이라는 글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이라는 것은 화살인데 끈을 달아가지고 이걸 주살이라 그래요. 주살. 끈을 달아서 쏘고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화살. 이것이 원래 이것입니다. 이걸 뭐 대궁이니 뭐 이상한 소리를 많이 있었는데, 문자학자들이 이걸로 거의 통일된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뭐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 그것도 수는 엉터리고요. 우리 지금 올림픽에 나가서 양궁에서 많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게 조상들이 동이였기 때문에 그 수는 엉터리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라는 건 뭐냐면, 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여러분 우리말 어떤 지역말로 쪼그리고 앉는 말이에요. 쪼그리고 앉는다. 풍무질로 앉는 게 아니고 쪼그리고 앉는 장면을 바로 그린 글자가 바로 이자입니다. 뒤에는 이래 시자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 앉는 자세가 독특한, 쪼그리고 앉는, 다른 지역은 꿇어 앉거나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는데, 쪼그리고 앉는 습관을 가진 이 종족들이 이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었다. 가장 적게는 구이라 그래서 9개의 구이라 그래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유는 원래 그 알고 보면 동이족의 한 갈래로서 결국은 이 노나라에게 그 주나라에게 그 이 항복을 하고 그 주나라가 그 자기들의 그 있던 지역을 노나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죠. 노나라를 거기 세웠지 않습니까? 주공의 그 봉지가 노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노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 노나라 전체라면 한 이 동쪽 어느 부분에다가 말이죠. 전유를 거기에다가 그 이제 이 전유족들만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나라의 이 뭘까요? 부용국이라고 불러요. 부용국이라는 것은 부자는 뭐냐면 부자는 이 부자고 붙을 부자이고요. 용자는 말이죠. 이 용자를 쓰는데 부용국 할 텐데 사실 이 용자는 여기 흑토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뜻하느냐면 이 용이라는 것은 성과 같은 글자예요. 성과 같은 글자예요. 예. 그 도시 성곽을 가진 국가로서 그 큰 나라에게 의부하여 이 의부라 그러죠. 의부하여 이 정권을 유지하는 그러한 조그만한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때 보면 이 부용국들은 대개 보면 사방 50리 정도밖에 안 돼요. 사방 50리. 예,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국가죠. 천자는 한 만리라 그러고 말이죠. 공후들은 사방 100리를 얘기하고 이런데 사방 그 50리밖에 안 되는 것은 이 부용국이라 그래서 그러죠. 예. 그 우리나라를 뭐 그 토지로 면적 상당히 우리도 넓은데 중국의 부용국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 하여튼 중국 고대에는 이 노나라나 뭐 초나라나 혹은 뭐 진나라 이런 나라, 이 진나라 같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나름대로의 그 이 자치를 하는 조그만한 그 이 성곽 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부용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개 보면 뭐냐면 외교권과 국방권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바로 이 전유라는 그 나라도 이 노나라의 부용국으로서 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 산이 있는데 그 동쪽에 있는 이 몽산이라고 몽산. 예. 그래 아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게 노나라라면 노나라 국부는 여기에 있고 이쪽에 있는 여기에 몽산. 예. 몽산이라고 있는데 몽산 이걸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몽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동몽산에서 이 제사의식을 제사를 치르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 조그만한 성곽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보십시오. 제 계시가 장차 전유를 공부를 해서 점령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유는 노나라 공실에 충성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노나라 공실과 전유가 힘을 합쳐서 계시들, 맹씨, 계시 있지 않습니까? 그 계시들이 삼가라 그러는데 삼가, 맹손씨, 계손씨, 숙손씨, 맹씨, 계시, 숙씨 삼가가 있는데 바로 노나라의 이 제후를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이 노나라를 거의 갈라먹다시피 했던 그러한 이 권력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몽산에 있는 전유와 노나라의 공실이 힘을 합쳐서 혹시 자기들 어떻게 할까 늘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유를 공격해서 자기의 이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유는 노나라에 충성을 바치던 그 조그만한 도시국가였죠. 그래서 계시가 장차 전유를 공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공자의 제자가 염류 있지 않습니까? 공자가 그 14년 동안이나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이 노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염류가 이 계시 밑에서 벼슬을 해서 특히 전쟁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공으로 번지 이 염류하고 번지 염류 번지 이 이 공자의 제자가 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공자를 다시 모셔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염류와 계로는 사실 이 공자를 따라서 14년 동안 각국을 다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바로 또 계시의 신하가 된 겁니다. 염류하고 같이. 이 현어 공자왈, 현은 뵙다는 말이죠. 공자를 뵙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계시가 장차는 장이죠. 장. 유사라는 것은 뭐냐면 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할 의도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질 겁니다. 전유에게 일이 있을 듯 합니다 하는 것은 전유를 공격할 듯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공자가 그다음 넘어가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염류의 이름이 구죠. 염구자는 거죠. 그리고 자는 자유가 되겠죠. 자유고 이게 자고 염구야. 선생은 학생을, 그리고 임금과 부모와 선생님은 그 어떤 당사자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문의 이시과 이는 이 자는 뭐냐면 너 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너 잘못, 너의 잘못이, 이 여자는 물은 너의 잘못이 아니냐. 근데 이 문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문해와 여자를 붙이면 요즘 여러분 이 글자를 보면 어찌 기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뭐가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건 뭐냐면 바로 너희 놈들의 잘못이다. 계시가 지금 전유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 같은 놈들이, 신하라는 놈들이 너 주군을 바로 보표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공자가 처음부터 꾸지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때 공자가 68세 혹은 69세고 자로는 59세에 60세입니다. 공자와 자로가 9년 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공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전유는 석자, 옛날에 선왕은 누구냐면 주나라 천자죠. 주나라 천자. 그러니까 주나라 무왕입니다. 주나라 무왕이 동몽산의 주라는 것은 뭐냐면 제주란 뜻이에요. 저 동몽산의 제사를 지내는 제주로 임명한 사람이 아니냐, 나라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동몽주로 이위는 삼았다는 말이죠. 이위랑 삼았단 말이에요. 이 석자, 여러분 석자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재밌는 글자예요. 이게 물이잖아요. 흘러가는 물인데 물이 밑으로 흐르지 않고 옆으로 막 흐르다는 건 뭐냐면 저겁니다. 홍수가 난 거예요. 엄청난 큰 홍수가 나가 이 나를자예요. 옛날에 물이 말이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옆으로 막 흘러가지고 온 들판과 집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이 수재가 있었던 그 날, 그 수재에 관한 어떤 뭡니까? 트라우마 있죠? 트라우마가 그대로 나타난 글자가 이 석자입니다. 이 석자예요. 이게 위에 있는 이 물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해버렸고, 해는 그대로 있죠. 그랬던 날, 이런 말입니다. 그 석자에 옛날에, 이 선왕이, 주나라 천자가, 주나라 무왕이 이위 동몽은 산 이름이죠. 동몽의 제주로 삼았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노나라라면 이게 곡부인데 이게 바로 동몽산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노나라의 방역, 노나라 이 방자는 나라 국자와 마찬가지고 역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판도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바로 판도라 그죠. 우리도 지금도 판도라는 말을 씁니다. 판도, 이 판도 안에, 한반도 판도 안에 있지 않느냐? 어디, 뭐냐? 강화도라든지, 혹은 금강산이나 태백산은 전부 다 우리 판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강역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역지 중에 가운데 있다. 사직시. 이 사람들은 이 사직. 그러니까 노나라를 대신하여 노나라의, 그렇죠? 이 사라는 것은 곡식의 신이고, 그 땅의 토지신이고, 지금 곡식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직신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국가와 노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라 이겁니다. 예. 그런 나라인데, 사직지신인데, 그러니까 그 안위 존망, 예? 존망과 안위를, 나라가 망, 안, 위, 이 존망과 안위를 함께 하는 나라인데, 하이벌위, 어째서 공격한단 말이냐. 이게 하이벌위입니다. 하이벌위. 어떻게 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냐. 너들이 도대체 될 짓을 해야지. 이런 천인 공로할 짓을 하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염료가 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부자 욕지. 부자는 누굽니까? 이 부자라는 누구냐면 바로 계시를 얘기해요. 자기들이 모시는 계시. 계시가 욕지, 전율을 공격해서 자기의 이 권력, 세력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자 욕지. 부자가 공격하라는 것이지, 이 신자, 저희들 같은 두 신하가, 신하는 자로와 자기는 개불령이야. 저희들은 사실 공격하는 생각, 그걸 돕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말이죠. 이런 공격해서 자기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공자왈 구야. 주임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옛날 이 고대의 사관이에요. 역사 사관. 주나라의 사관입니다. 주임이라는 사람이 이혼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진력치열이라는 거죠. 진력이라는 건 뭐냐면, 진력을 요즘 말로 하면 분발하여 몸을 떨치고 나가서 분발해서, 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조정 벼슬 하는 겁니다. 조정의 이 동반 서반에 문신 반열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결국은 이게 치열이라는 것은 몸을 떨쳐서 이 분발하여 벼슬을 하면서, 이게 불능자지라는 것은 뭘 해보고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주군이라는 사람이 협량에다가 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이 바른 정치를 못할 때는 그쳐버린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쳐버린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한다. 위부지. 예를 들어서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시각장애자가 걸어갈 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걸음한데 이 지라는 것은 옆에서 받쳐준다. 부축해주지 않고, 전이불부, 시각장애자가 또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졌다 이거예요. 길을 가다 넘어지면, 그런데도 불하고서 역시 옆에서 도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 있잖아요. 부지하다 그러잖아요. 부자와 지자를 합치면 바로 부지하다 하면 옆에서 이 팔을 끼고 팔짱을 끼고 혹은 겨드랑이를 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거, 이런 걸 부지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언용 어찌 쓰겠느냐. 그 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기본 상은 뭐냐면, 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자를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써서 못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 바꾸면 해서 너희들은 돈이나 혹은 권력이나 혹은 그 땅덩어리에 눈이 먼 시각장애자랑 마찬가지인 눈이 먼 이 계시를 보필하면서 계시가 나쁜 생각을 해서 마침 시각장애자가 위기에 빠졌다거나 혹은 쓰러졌을 때 도와서 이 몸을 다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할 말 다 해보고 안 되면 벼슬을 그만두든지 해야지. 그러면서 악을 조장하고 있는 너희들 태도는 참으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장차 이 상이라는 것은 돕는 사람이 결국은 여기서는
가신이 될 수 있겠죠. 의미 확대. 원래는 시각장애자를 옆에서 돕는 사람입니다만은, 요즘 개들이 또 시각장애자 돕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젊은 아이라든지 사람을 붙여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상인데, 그 상을 쓸 것이, 쓸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가 막힌 위부지 전이불부, 즉 장언용 피상의 이런 말이 상당히 그냥 이 시각장애자를 돕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지만 그 의미가 심장하죠. 그 시각장애자는 바로 그 계시고, 그 원래 시각장애를 돕는 역할을 했던 상은 너희들인데, 할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엄하게 꾸짖는 거죠, 공자님이. 그리고 또 이 언과의 너의 말이 틀렸다. 뭐 나는 뭐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주군인 계시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헛소리냐, 이런 말입니다. 너의 말이 과히 틀렸다, 잘못이다. 뭐냐면 호시, 호 범이죠. 이 범이고요. 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거 들소라 그러기도 하고, 들소. 야생소죠. 그렇죠? 들소를 겁나지 않습니까? 또 외뿔소라 그러기도 하고요. 외뿔소라 그러기도 하든 야생의 그 소와 닮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나 시가, 이 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합이라 그러는데, 합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이것들이 우리에 가둬 놓았는데, 이 우리를 박차고 뛰어나왔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써서는 안 될 군대를 막 동원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호와 시처럼 이 맹수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될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이고, 이게 바로 계시가 전유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것이죠. 그리고 거북 귀자, 옥, 거북과, 그렇죠? 이 옥은 옥이, 이게 옥이 회의 독은 괴짝이죠. 이 괴짝 속에 원래 그 아주 아름다운 보석 상자, 거북이나 옥을 아주 귀한 보석 상자 속에, 보물 상자 속에 넣어 두었는데, 이것이 그 속에서 뭡니까? 훼손되어 버렸다 이거죠. 훼손되어 버렸다. 뭐 부서지거나 깨져 버렸다 이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면,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하느냐면, 이 귀옥, 이것이 뭐냐면 인과 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과 의. 그러니까 이 인과 의, 그리고 이거는 말이죠. 이건 병력을 뜻하고, 이 국방력, 병력을 뜻하고, 이것은 인과 의를 뜻하는 거예요. 인의가 인과 의인데, 인의가 관리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그라 없어, 괴작 속에서 사그라 없어져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자, 이렇게 그 인의를 폐기 처분한다는 거 맞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 여자는 물음표죠. 수지과여.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 그러니까 너희 둘과 계시의 잘못이다 이것이죠. 특히 너희 둘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에게 이 병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인과 의에 바탕한 이 권력을 행사해야 될 텐데, 이러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너희 놈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염료가 말하기를, 이제 솔직히 털어놓죠. 이제 선생님이 워낙 빤하게 손바닥에 놓고 보듯이 하니까 이제 자백을 합니다. 금부전유, 지금 그 전유는 말입니다. 고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성곽이 견고해요. 다른 지역보다도 단단히 잘 쌓아서, 동이족들이 원래 싸움 잘하는 족속들 아닙니까? 엄청, 상나라가, 은나라가 말이죠. 동이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있는 힘을,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공격해서, 이 동이족을 굴복은 시켰지만,
자기들이 국력을 지나치게 사용해버려서 힘이 빠졌을 때 야심차게 그 상황을 노리고 있던 서북 쪽에 있던 주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상나라를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역사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나라는 주나라는 바로 상나라가 은나라죠. 은나라의 뒤통수를 갈겨서 결국 기절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꼬매가지고 망할 때가 돼서 망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그리고 이 비라는 것은 뭐냐? 계시의 시급입니다. 계시의 시급에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만약에 자기들의 시급이 약해지면 이 전유에서 공격을 해올지도 모르고 전유에게 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금불치 지금 마치 전유가 아직 별로 힘이 없을 때이고 계시가 힘이 아주 셀 때니까 비를 근거로 해서 자기 시급이고 자기는 저기 실제로는 어디 와 있습니까? 어디 있죠? 곡부에 와서 지금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또 든든한 시급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이 전유가 혹시 뒤에 우한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없애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계시라 이것이죠. 후세 필리 자손의 후세에 뒤 세상에 이 세라는 건 30년 되죠. 후세라는 것은 요즘 후세와 마찬가지. 뒷날 필위 반드시 자손은 누구냐면 계시의 자손들이에요. 계시의 자손들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국 뭐냐면 누구죠? 자기들이 계시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 전유를 결국은 공격해서 가져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리고 그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고야. 공자가 들어보니 기가 차요. 아이고 이런 놈이 내 제자인가? 응? 한쪽으로는 또 빚진 게 있죠. 자기가 밖에서 객사를 보냈는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영부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공자도 참 난처했겠지만 그러나 공자는 그런 거는 사적인 것이고 공사를 확실히 구분해서 엄중하게 엄격하게 꾸짖습니다. 뭐라 그러냐? 그 군자 질부 사활 욕지 필위지사 구야. 군자는 질은 뭐냐? 미워한다. 인간 취급 안 한다. 미워한다. 그 사활 욕지 이게 뭐 사활 욕지라는 것은 뭐냐면 막 그런 욕심이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사라는 것은 뭐뭐 하지 않고, 욕지, 그것을 바랍니다. 그 희망합니다. 그것을 욕망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위지사라는 것은 변명을 한다 이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이죠. 그게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빙빙 돌려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교훈을 하는 것이죠. 그걸 미워한다. 권자는 미워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사활 욕지 필위사. 그럴 욕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핑계를 대는 것을 권자는 정말 증오하고 싫어한다. 너가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입니다. 연결됩니다. 상당히 길죠. 구야는 들었다. 유국유가자. 예. 이 나라 유국유가자라는 것은 국은 큰 것이죠. 그렇죠? 국은 뭡니까? 제후죠. 가는 뭡니까? 대부입니다. 대부. 그러니까 제후의 밑에 가장 큰 벼슬이 대부죠. 이 대부는 다 하나의 가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 단위로 본다면 굉장히 넓은 것이죠. 우리나라를 국으로 본다면 이 가는 강원도, 뭐 경기도, 경상도처럼 하나의 도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단위예요. 그리고 이건
가가 가장 클 때는 대부의 이 권력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좁게 말하면 이 동고조 8촌까지 또 한 집으로 보고, 요즘은 더 쪼개가지고 핵가족 사회에서는 그 한 가정을 가라 그러죠. 수신 제거할 때 그때 가는 그 요즘 말하는 핵가족 가족이 아닙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예요. 적어도 아주 적어도 동고조 8촌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정말 그 핵가족의 의미로서의 자기 집은 수신 속에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수신 속에 이미 가족이나 뭐 이런 좁은 단위가 들어있고, 재가는 상당히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고조 8촌까지 넘어가고, 더 넓으면 그 한 시족을 다 포함할 수 있고, 더 넓어 나가면 뭡니까? 한 지역, 우리나라의 한 도만한 그 지역을 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국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 뭔가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화는 걱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되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기 바로 밑에 내려오면 균무빈, 여기 보십시오. 이 균이잖아요. 균 하면 여기 이게 과가 아니고 여기 빈자가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 이게 빈. 그리고 화무과. 이 불안의 반대가 화잖아요. 화고. 여기 요 빈자 아니고 여기 과가 들어갔죠. 그래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불환빈이 환불균이요, 불환과이 환불환, 요 빈자를 이 과자로 이 글자가 잘못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후대 다른 논어의 판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판본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요 과자는 요 빈자에 빈자가 들어가야 되고 바뀐 것이고, 저기의 빈자는 바로 과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불환빈이 환불균, 가난한 것이 걱정이 아니라, 못 살고 가난한 것이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은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너무 심한 것이 이 상대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이 나라를 흔들어대는. 요즘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그 미국의 그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는 그래도 빈부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사회인데, 여러분 IT라든지 혹은 뭐 이 새로운 그 사회, 정보 사회에 오면서 그 빈부의 차이가 너무 점점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불환빈이 환불균, 이 공자님의 이 경제사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것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고르지 않는 것이 걱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환과의, 이 사람이 이때 과라는 것은 사람이 모자라는 말이죠. 이게 원래 뜻이 뭐냐, 머리 큰 사람을 뜻합니다. 이게 과라는 것은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적은 것이 걱정이 아니라 나라가 불안한 것이 걱정이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인구가 뭐 10억이 넘고 뭐 5억이 넘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좋은 사회가 아니다 이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는 뭐냐면, 여기서 이때 이거는 여기서 과는 여기서 이 빈이 들어가야 되겠죠. 빈이 여기 불환빈이 화면, 여기서는 바로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얘기하니까 인심, 사람들의 그 이 마음이 뭘까요? 평화스럽고 편한 그 상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마음이 편한 거. 그래도 먹고 다 뭐 고루고루 먹고 살고 큰 차이가 없이
상대 빈곤감을 느끼지 않고 살고 또 마음 편한 그런 상황. 그게 제일 좋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체제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이라는 공자의 생각이 이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균무빈, 그러니까 고르면 모든 사람이 다 고루고루 경제적으로 고루고루 소득이 큰 차이 나지 않으면 아주 절대 빈곤자가 없어지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면 화하게 되면, 그렇죠? 이 사람이 적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응? 스위스가 뭐 나라 적고 조그만하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뭐 무서운 나라 아닙니까? 뭐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얼마 됩니까? 예. 그러나 워낙 단결되어 있으니까 무서운 힘을 발휘하지 하잖아요. 그게 화무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만한 사회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없다, 불안감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경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어떻게 뭘까요? 아주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경이라는 것은 이 위기다. 위기나 마찬가지. 기운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경내가 다 편안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느긋하고 이런 상황이면 위기가 없다. 국가가 든든한 반석이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넘어갑니다. 부여시고로 원인불복즉 수문덕이 레지 기레지 즉 안지. 그러므로 이러하기 때문에 부라는 거 허사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까닭 여시고로,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복종을 하지 않으면, 한 나라 안에도 멀리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경기도 사람이 있고 저기 함경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교화의 범위가 좀 이 경기도보다는 어떻습니까? 함경도나 경상남도 이쪽으로는 좀 멀잖아요. 그래서 왕의 어떤 교화의 그것이 혜택이 좀 덜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 아주 신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숫자는 여기서 가차자입니다. 이 숫자는 이 숫자를 써야 되겠죠. 딱다. 이 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문화적인 영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문덕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덕이 구체적 인의 예지예요. 인의 예지 이것이죠. 인의 영향, 의의 영향, 지의 영향, 예의 영향, 지의 영향을 더욱더 이 수라는 것은 닦는다는 건 더욱더 증진해서 강화해서 레지 그들을 오게 한다 이거예요. 복종하고 기꺼이 국민이 되겠습니다. 혹은 명령을 잘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죠. 기대지. 이미 그 사람들이 왔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 응? 우리가 북한보다 좀 더 잘 사니까 문덕을 닦았는지 모르지만 북한보다 더 잘 사니까 탈북자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참 사선을 넘어서 목숨 걸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왔으면 어떻게 사람들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최근에도 보니까 다시 월북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전번에도 그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것들이 간첩인지 다른 인물 띄고 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순수히 북한이 싫어서 왔다면 여기서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회 밑바닥에서 말이죠. 아무도 그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지도 않으니까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지옥이라고 말했던 것을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왔으면 그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고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게 이 하나의
우리 같은 그 동아리 국민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공자의 말씀은 대부분이 정치론이죠. 예.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혹은 뭐 어느 지역 사람들이 불복을 하게 되면 인의 여지를 더욱더 자기 자신을 더욱더 닦아서 훌륭한 그 이 모범을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복속하게 만들고 또 왔으면 말이죠. 뭐 국경을 넘어왔거나 혹은 뭐 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이제 복속을 하게 되면 이미 왔으면 항상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공자님이 가장 역시 노자 안지 자기는 그 뜻이 늙은 분들을 전부 안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자님의 최대 마지막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젊은 사람은 감싸지 안아주고 그렇죠? 예. 늙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곧 죽는데 죽기 전에 말이죠. 이 세상의 갈등이나 복잡한 걸 겪지 않게 하고 모든 복지를 다 그 복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한 세상 잘 살다 간다 하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는 게 공자의 정치적인 이상의 목표입니다. 네. 정말 세계 들을 만한 말 아닙니까? 지금 현 21세기에도 가장 좋은 나라가 노인복지, 물론 모든 전 국민이 복지에 대해 받아야 되지만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에 대한 그 정말 세심한 복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이 하나의 뭘까요?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부여시 고 원인 불복 즉 수문덕이 레지 기레지 즉 안지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금 유여 구야. 그런데 유는 바로 이 중유는 바로 자로죠. 그리고 구는 염구 아닙니까? 염구. 너희들 두 사람이 너희들 둘이가 상부자. 이 부자는 바로 계시죠. 예, 계시를 상은 옆에서 돕는데, 아까 내가 예를 들었지만 그 시각장애자를 돕는 그 보조하는 사람처럼 너희들이 지금 계시를 돕고 있는데, 원인 불복,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불만이 더 많아. 여기 뭐 전라남도나 혹은 그 평안북도나 이런 데 인 지역 사람들, 함경북도 뭐 경상남도 사람들이 경기도나 뭐 충청도 사람보다 더 불만이 많아요. 왕의 어떤 혜택이 안 미친다 이거예요. 세금도 더 많이 걷어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들이 불능래 불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동몽산에 있던 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곡부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 계시 정권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불능래야 그 사람들을 감싸 안아가지고 오게 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오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분봉성리, 이 나라가 분은 분열되어 있고 붕괴되어 있고 리라는 것은 이반되어 있고 민심이 이반되어 있고 석은 도끼로 쪼개듯이 갈라져 있고 분봉리석 전부 다 바꾸고 말해서 산산조각 났단 말이에요. 인심이 말이죠. 산산조각이 났어요. 정치를 잘못해서. 예, 이런 상황 위기에 빠진 것이죠. 위기의 상황에 빠졌는데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없어. 능히 지킬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 정치가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나 너희들이 말이죠. 계시를 돕고 있는 너희들이 다 이 나라를 분봉리석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화합하고 일치 단결하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놈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현실과도 많이 비슷하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쪼개져 있습니까? 분봉리석, 대한민국은 지금 분봉리석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일치단결해가 화합하고 말이죠. 서로 양보해가지고 한 새로운 그 21세기 그 중요한 뭡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자고 그 목표를 조금 양보도 해가면서 단결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죠. 갈수록 첨예한 대립만
니 죽고 내 살자. 근데 이제는 니 죽고 내 죽자 같이 죽자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네가 양보하고 내가 너에게 양보한다. 그게 최고 좋은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이 정말 시원치 않으면 나의 어떤 뜻을 그 의견을 관철시켜서 그 이 양보를 받고 그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그게 네 죽고 내 살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것도 아니고 네 죽고 내 죽자 다 죽어보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분봉리석. 이게 가장 국가가 가장 위험한 상황을 나타낼 때 저것을 분봉리, 예, 방분봉리석, 리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는 꾀하다, 획책하다, 음모를 꿉니다. 동간과 간은 방패죠, 방패. 그리고 관은 창이잖아요. 무기입니다. 발동하다.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동간과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뭐뭐에서? 방내에서. 이 노나라 안에서. 아까 여기 노나라가 있어. 이 노나라인데 여기 동문산에 있고 동문산에 있는 여기를 가지고 전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를 지내는 그 역할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가에서 나라 안에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요런 그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이런 말이죠. 넘어갑니다. 공 나는 걱정이다. 나는 두려워한다. 공은 두려워하다. 걱정이다 이 말이죠. 계시지 계시 개손 계시가 바로 개손입니다. 예. 원래 개우라는 사람의 후손이니까 개우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계시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개우라는 사람의 이 개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개손의 걱정이 전혀 있지 않고 제 소장진에 소라는 것은 뭐냐? 소장이라는 것은 뭐냐? 소자는 이 숫자하고 또 통하는 글자랍니다, 여러분. 이 숫자 있잖아요. 글자를 엉망으로 썼네요. 제가 좀 급한 모양이다. 정확하게 쓰면 보통 약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엄숙하다 할 때 숫자를 엄숙하다. 물론 여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만은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만 이게 원래 뭐냐면 이게 바늘이고요. 바늘이고 이건 사람 손이고요. 여자겠죠. 손이고 이건 뭐냐면 아름다운 이 천에다가 천조각에다가 이 아름다운 수를 넣은 거예요. 네. 그 수를 넣을 때 아주 조심조심해서 넣는 모양이에요. 잘못 넣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숫자를 이게 정확한 뜻을 나타내서 시사를 들어보면 이게 바로 금수강산할 때 숫자가 돼요. 금수강산. 비단으로 수놓은 강산 이런 말이잖아요. 금수강산. 예? 비단, 이 수, 강. 우리나라가 바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게 수라는 것은 이 숲이라 이 소자를 소라고 읽는데 이 소는 이 숲과 똑같은 글자입니다. 예. 숙장이라 그래서 뭐냐면 이 아주 귀한 사람이 있는 그 지도자라든지 이런 이 사람이 있는 앞에다가 약간의 어떤 담을 치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담을 하나 쌓는데 거기에 갔을 때는 좀 조심하고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걸 이걸 뒤에 발음이 변해가 소장이 됐습니다. 소장이라는 것은 그 소장의 안에 있다고 본다. 소장지 안에 있다. 소장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 소장을 어떤 사람들은 병풍이라고 하기도 해요. 병풍 여러분 알죠? 막을 병자에다가 바람을 막는 바람풍 병풍을. 근데 이 병풍이 여러분 방에 쭉 펴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흙이나 돌로 만들어 고정시키는 병풍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펴고 제사 지낼 때 펴고 닫고 하는 그것만 병풍인 줄 아는데 바람막이 벽도 병풍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장지 내라는 것은 자기 내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부에 있다. 위험한 일이 그 내부를 단결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일시키지 않고 갈라지는 쪽으로 계속 갈라치기를 계속하면서 공격해서 그 이 멀쩡한 아무 죄 없는 이 나라를 공격해서 피를 흘리고 자기 그 야망을 더 채우려고 하는
이따위 그 생각을 하고 이따위 짓을 하니, 앞으로 망할 그 이런 씨앗은 그 자기들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전유가 그 계시 권력에 도전을 한다거나 혹은 계시 권력을 그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이 바로 그 너희들을 멸망시킬 씨앗이고 뿌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그 흉한 그 인간들을 옆에서 막지는 못할 망정 돕고 있단 말이냐? 이놈들아, 너희들이 내 제자냐? 막 이렇게 공자님이 화가 무시무시하게 난 거예요. 여러분, 공자님 무섭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전유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넘어갔어요. 물론 두 사람이 반대했는 것이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명분이라든지, 공자가 국가의 그래도 정치 고문인데 공자가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라든지, 뭐 또 혹은 다른 뭐가 있었겠죠. 예. 하여튼, 이 계시는 전유를 공격할 마음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계시가 전유가 계속 그 노나라의 부영국으로 쭉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이 전국시대 만렙에 와서 초나라에게 망했습니다. 초나라가 한때 엄청난 이 군사력이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왕도 자기들이 제일 먼저 칭왕, 보통 제후였는데 자기 제후 싫어, 우리는 왕을 할 거야 해가지고 왕도 제일 먼저 하고 말이야. 땅도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군사도 제일 많고, 그래서 결국은 진나라하고 북쪽에 진나라하고 자웅을 결해가지고 진나라에게 져버렸지만 뒤에 진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항우 이방이 다 초나라 사람들이에요. 진나라를 멸망시킨 그 주력 군대가 다 초나라 군대입니다. 그런데 전유도 초나라에게 복속이 됐습니다. 멸망했어요. 뭐 노나라도 마찬가지. 노나라도 초나라에게 먹혔으니까 그때 같이 망한 겁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죠.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오공 개손지우 부재 전유 이제 소장지내야. 소장은 숙장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소장지내야. 내부에 있는 것이지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다. 참 느끼게 해주는 게 많죠. 정말 항상 망할 때 보면 외부적인 요건보다도 내부적인 그 원인이 더 크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무리 외풍이 세도 단단히 이 바람을 맞고 그 두터의 옷을 입고 온기를 보존하면 영하 50도가 돼도 굶어 얼어 죽지 않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내부의 단계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해놓지 않고 뜨거운 두터운 옷이라든지 그 온방 장치하는 건 전혀 준비도 안 해놓고, 여름에 장작도 하나 떼놓지 않고 배짱이처럼 놀고, 그렇죠? 그냥 이리 쌓아놓은 곡간의 곡식을 나눠 먹기만 하고 새로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망할 수밖에,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망하는 것이 수백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역사적인 그 교훈을 왜 중요시하지 않는지 참 이 횡수노인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깊이 해야 될 이 현실에서는 공짜 바라는 마음이 이거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젊은이들은 보면 공짜 바라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공짜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 만큼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공짜, 포퓰리즘, 젊은이들이 거부하잖아요. 이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영감탱이들은, 저 같은 영감탱이들은 주는 게 좋아. 그저 헬렐레하게 받는 걸 좋아하지만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이 시퍼렇게 희영희영한 눈을 뜨고 이거는 나라 망하는 길이다, 이건 안 된다 해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래야 나라가 되죠. 횡설수설. 그럼 여러분 이거 전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올라가지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죠. 계시장벌전유 염유계로 현어 공자왈 계시장유사어 전유.
여러분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냥이었잖아요. 이 사자의 이것이 뭐냐면 창입니다, 여러분. 그 이건 뭐냐면 창을 든 손이에요. 손이고 창을 잡고 있는 손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앞부분 요건 뭐냐면 뾰족한 부분이 일자로 변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공격 및 방어를 할 수 있는 이 일종의 이게 발전하면 따로 떨어져 분리돼 나가면 방패가 돼요, 여러분. 방패가 돼요. 이 결국 보면 창과 방패를 겸한 무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 사냥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유사라는 말은 전쟁을 뜻하지만, 유사는 전쟁을 뜻하지만, 이게 원래 이 사냥을, 원래 이 사자는 사냥을 뜻하는 겁니다. 사냥을 뜻. 그리고 인간이 항상 이 일이 참 일이라는 거죠. 요즘은 뭐 별별 일의 종류도 별별 일이 다 있지만, 원래의 사는 사냥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전유, 그러니까 장유사의 전유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공자왈 구 문에 이시과여. 예. 문에 이거는 뭐냐? 어찌 무엇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찌 무엇이 아니겠느냐 강조하는 말이죠.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겠느냐. 바꿔 말하면 이건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부전유 석자 선왕이위 동몽주. 동몽산에서 이 제사를 지낸 제주 역할을 맡았다. 그게 누가 시켰느냐? 주나라 무왕이 그렇게 안배를 했다 이것이죠. 차제 방역지주의 이 노나라 이 곡부 이 노나라면 곡부가 여기 동몽산에 있으면 이 동쪽이라고 그래 동몽이라고 합니다. 방이 나라 안에 있지 않느냐? 나라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 안에 있어요. 이게 바꾸면 이거 말은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말이죠. 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그 부영국으로서 노나라를 잘 받드는 이게 바로 사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이잖아요. 그와 같은 중요한 그 신하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격을 해서 소멸을 시킨단 말이냐. 그 미친놈 아니냐.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 다음. 그 염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아이고, 저희들이 아니고요. 그 계시가, 부자는 계시입니다. 계시, 그 인간이, 바래요. 그 나라를 병합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사람은, 자로와 저는요,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공자 말이야, 영구야, 옛날에 이 유명한 역사적 사관했던 주임이라는 말이 말이죠. 주임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를 위해서 못 맞춰서 분발해서 나가서 벼슬을 하다가, 안 되네 하면 벼슬을 그만두고 나와라 이거예요. 그만둬야지. 응? 그런데 너는 나라가 위험해도 사람이 어떤 시각장애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도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쓰러져도 이렇게 해주지 않고, 응? 그렇지? 그렇게 한다면 이 상이라는 그 시각장애자를 돕기 위해서 옆에 있던 그 일종의 도우미인데, 도우미가 뭔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바로 말이지. 눈먼, 응? 돈의 눈이 먼, 혹은 권력의 눈이 먼, 땅덩어리의 눈이 먼 계시의 이 상인데 너희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너 아까 말한 거 이거, 응? 그 말은 틀렸다.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 너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상황이냐면 호랑이와 코뿔소가, 그러죠? 들소가 이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어 죽이고 깨물고 날로 친다 이거예요. 농작물을 해치고요. 응? 그리고 거북과 오기, 이 거북은 뭡니까, 여러분? 산 거북이 아니고 죽은 거북이, 점치. 원래 은나라 때는 작은 거북이였는데 뒤에는 어떤 수명이라든지 혹은 복을 빌러 온다 해가지고 큰 거북이 사람 한 키 반만한 거, 이걸 큰 거를 박제해가지고 갖다 걸어놓고 완상용으로, 실제로 점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 이미 거북점이 이 주역점, 그러니까 시초점으로 대체된 뒤에는 장식용으로 큰 거북을 갖다 걸어놓고
이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가문의 어떤 그 지위를 나타내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게 군화 옥은 전부 다 보물이죠, 그렇죠? 예. 이것이 뭐 이것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 구경도 시게 주고 옥도 써먹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괴짝 속에서 완전히 사가서 그냥 그것도 깨져버리고 아무도 그것을 쓰지도 이용되지 않는 이런 상태. 그러면 이게 인의 예지를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건 뭐냐면 지금 멋대로 말이죠. 권력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 무력 이거를 마음껏 행사하는 거. 이런 것은 말이지 누구의 잘못이냐? 바로 너희들의 잘못이다 이것이죠. 시수지과여. 그다음 염유할 금부 전유가 말이죠. 이 견고한 데다가 단단한 성체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이 계시의 그 본거지인 비 땅이 가까워요. 지금 말이죠. 이거를 공격해서 계시의 그 영토로 만들지 않는다면 계시 후세들의 자손들의 혹은 어쩌면 이 노나라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노나라의 그 후손들의 그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어떻습니까? 이게요. 이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중국 그 한족과 중국의 그 중화족, 화하족. 중국 그 사람들을 화하족이라고 합니다. 이 화는 화하. 예, 하나라를 뜻하고 이건 화산을 뜻해요. 화산. 중국 가장 가운데에 있는 화산. 그리고 이 화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똑같은 글자예요. 화산과 또 이 하은조할 때 최초의 왕조합니까? 그 중국의 화하라는 말이 중국의 대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쪽에 있는 동이족들은 아니잖아요. 이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족들의 화족 더 줄이면 노나라죠. 노나라의 더 줄이면 계시 집안이죠. 최고 권력자의 걱정거리가 될까봐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공자는 말하기를 지가 사실을 원하면서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빙빙 돌려가지고 말이죠. 이 교훈을 해가지고 말을 돌리는 그런 놈을 정말 나는 싫어한다. 군자는 싫어한다. 나도 군자지. 그런 놈, 너 같은 놈 제일 싫어한다. 야, 이놈아. 솔직히 털어놓고 까놓고 말을 이걸 해야지.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너 그 자세가 아주 틀려먹었어. 공자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낮잠 잔다고 말이죠. 썩은 나무라 그러고 말이죠. 막 욕을 하고 말이죠. 어떤 놈은 멍청한 놈이라 그러고 어떤 놈은 어벙한 놈이라 그러고 막 제자들에게 아주 제 결점을 그대로 막 찍어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과격한 면도 있어요. 공자님이. 그게 또 뭡니까? 그게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개인이 가진 결점을 확실히 낫게 해주는 그게 양약. 양약은 입에 쓰다 그랬잖아요. 약은 달면 안 된다 이거죠. 달면 안 된다. 써야 좋은 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경에도 약불명연 걸질불출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약을 먹었을 때 삥 돌고 정신이 띵 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 약효가 확 나타나게 하려면 좀 독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요법을 일종의 요즘 말로 충격 요법을 공자는 제자들에게 많이 써먹습니다. 많이 써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들었다. 유국 유가자 나라가 국과 가를 가진 사람은 이 제후들이나 대부들은 말이죠. 불한 환불균이고 하고 불한과이 환불한 글자를 바꿔라 그랬죠.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균무빈 화무과 안무경 그 결과가 이렇게 사람들이 소득 격차가 없이 균등하게 경제적으로 균등하면 특별한 뭡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절대 빈곤자가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조화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조화를 하면 나라에 사람이 적은 거 인구 적은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되면 나라가 위험하지 않고 나라가 반석 위에 올라앉는 것처럼 좀 평화롭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 그러므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인의 예지를 닦아서 그 사람들을 오게 하고 인정 이 바꿔 말해 인정이죠. 가장 이
공자나 맹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진 정치입니다. 어진 인정. 그리고 이 오게 하고 이미 왔으면 그 사람들에게 불안한 사람들을 말이죠. 안정시켜서 정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족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짜 정치가다 이것이죠. 그 다음 지금 중유 너와 염구 너희들은 말이죠. 이 부자는 계시를 지금 돕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옆에서 계시 왼팔 오른팔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금 이 노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고 그렇죠? 오지 않고 오지 않는데도 오게 할 능력이 없어.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겁니다. 오게 할 그런 정치를 잘 못하니까 아무도 안 와. 이런 말이고 나라가 강아지를 분자죠. 여러분 분자 보세요. 칼도 아닙니까? 위에 있는 게 나눌 팔자예요, 여러분. 여덟 팔자 아닙니다. 원래 글자 이 뜻이 이쪽으로 나누어지다는 뜻이에요. 나누는데 뭘로 나누느냐? 칼로 나눈다 이거예요. 이게 분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이게 여기 나눌 팔자예요. 예? 그런데 뒤에 숫자에서 1, 2, 3, 4, 5, 6, 7, 8 할 때 빌려가서 가차로 써서 팔으라 그러죠. 원래 뜻은 나눌 팔자예요, 이것이. 칼로 나눈다. 그 밑에 뭘 나누느냐? 돈.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고대 상당히, 중국도 그렇고, 고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빈이 부보다 더 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빈이 더 찬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부는 오히려 더럽고 오히려 욕심 많고 저질이다 이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주 오랫동안 그랬어요. 이게 바뀌어진 게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이 비는 또 뭐냐면 자기가 있는 많은 돈을 남들과 나누어 가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빈자가 될 수가 없죠. 많은 걸 가지고 있다가 이 기부를 한다든가 도네이션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이 바로 빈자예요. 빈자.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을 찬양했습니다. 안 빈 낙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자의 생각도 빈자를 더 좋아해. 공자도 빈자를 더, 부자보다 빈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가진 것을 많이 흩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빈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붕은 이 산자에다가 바른 보호를 넣으면 뭐냐면 붕괴하다. 그죠? 산이 막 무너질 때 뻥! 그 의성어예요. 산이 막 뻥! 하고 소리 나고 무너졌다 이거예요. 벗어날 리자 아닙니까? 그렇죠? 떠날 리자, 갈라질 리자 아닙니까? 이별할 때. 석은 뭡니까, 여러분?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 아닙니까? 이 도끼가 있잖아요. 앞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도끼로 가지고 나무를 쪼개다 장작처럼 막 갈라본다 이거지. 이 분봉리석이라는 게 아주 나쁜 뜻이죠. 그렇죠? 이 총알을 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갈갈이 찢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불능수야. 그게 뭐는 꽤 한단 말이죠. 동간과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방내 나라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니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이 계시의 걱정거리는 계시는 지금 이 동몽산을 지키고 있는 전유를 자기는 걱정거리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전유에 있지 않고 자기의 내부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도 그렇고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문제이지 문제의 이 소재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안에 공자님이 강조하는 참 귀한 금원들이 참 많이 들어있죠. 참 훌륭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시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죠. 공자왈 천하유도 즉 예약정벌자 천자출.
천하유도 즉 예악정벌자 천자출. 천하무도 즉 예악정벌자 제후출.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천하에 세상에 도리가 있으면 예악정벌, 이것은 뭐냐면 이게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를 제정하고 음악을 제정하고 정보를 이 정치를 잘못하는 지역에 가서 바로잡아주는,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정보를 가장 중요한 최고 권력을 최고 권력자인 천자에게서 나온다. 천자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하무도 하게 되면 천자가 아닌 제후들, 이 하극상이잖아요. 하극상. 예악정벌이 제후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각각 지팔 지돌려 가지고 자기 나라에 이롭게 오직, 그러니까 이 오직 유리 자기의 이 이로운 것만을 따른다. 유리 시종이라 그래요. 오직 이로운 것만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이로운 것만 추구한다 이거예요.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하유도, 천하무도의 상황이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자아제후출까지 했죠. 자아제후출. 그러니까 예학 정보를 할 수 있는 이 권력이 제후로부터 나온다면, 제후들이 하극상을 해서 천자를 무시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면 걔 10세 불시의 그 제후의 권력이 아무리 오래 가봐야 뭐 100세 1000세 갈 줄 알았지만 10세는 1세가 30년이니까 한 300년 정도죠. 공자가 볼 때는 휘나는 드물다 말이죠. 잃지 않는 것이 드물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뭐 여름날 땡볕처럼 강한 빛을 나타내는 권력도 이 하극상의 어떤 우선 이 원천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봐야 10세 안에 망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대부출. 그 밑에 있는 대부, 더욱더 제후 밑에 있는 대부들이 이 권력을 찬탈해서 마음대로 하게 되면 5세 희불실, 5세면 150년 정도 되겠죠. 아무리 길게 가봐도 5세 정도면 망한다. 그리고 배신. 이 배신은 뭐냐면 신하의 신하예요. 신하의 신하. 그러니까 이 신하의 신하가 나라의 이 국에, 이 제후가 가지고 있는 국에, 그러니까 대부의 신하가 바로 배신이에요. 대부의 신하. 그 지방 자치가 된다면 이 지역에 있는, 경기도라면 경기도에 있는 국장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배신이에요. 자기들 바로 위에 상사가 경기도 지사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배신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국민 권력이랑 마찬가지죠. 권력을 잡으면 기껏 오래 가봐야 3세, 90년 안에 끝난다 이거예요. 천하유도 즉 정부제대부.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정치 권력이 대부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후나 천자에게 있고, 또 천하유도, 천하에 이 천하가 잘 굴러가고 태평세월이 되면 서인 백성들이,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불평불만을 하고 말이죠. 모여가지고 이거 성토를 하고 또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이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당연한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정치는 이런 당연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이거예요.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론이 분분한, 서인들이 의론이 분분한 그런 일이 없다 이것이죠. 그러다면 이 의론 가운데는 뒤엎어버리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런 국가 전복 세력도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무도하게 되면 서인들이 의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도하면 불의하게 돼 있어요. 불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불만이 없으니까 현상을 오히려 더 단단히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협조하는 것이죠.
불만이 많으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 500년 동안 쌓인 모든 불만이 500년에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갑오경장을 불러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이잖아요. 동학농민혁명이 모든 나라에 이 잘못된 폐단을 전부 드러나게 했어요. 드러나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항복을, 나라에서 항복을 하고, 그 갑오경장이라고, 갑오경장에 보면 여러분은 인터넷 찾아가지고 갑오경장에 어떤 조문이 있는 걸 읽어보면 그게 백성들이 쌓이고 쌓였던 그 한들이 다 거기 그대로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만 잘 했었더라면 나라가 좋았을 텐데, 그것도 미봉책으로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나라가 일본에게 먹히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죠. 그렇죠? 갑오경장이라도 잘 계획을 하고 잘 했었으면 역사에 그런 참 영원히 씻지 못할 36년의 이 국권을 강탈당하는 그런 시대는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읽겠습니다. 공자왈 어디 갔나? 그 앞에 천하유도즉 예약정벌이 자 천자출이요, 천하무도즉 예약정벌이 자 제후출이라. 네, 그 다음 자는 뭐뭐로부터 이런 말이죠. 자 제후출, 제후로부터 십세 휘불실의, 십자를 드물단 말이잖아요. 휘불실의 자 대부출이면 오세 휘불실의, 배신집국명 삼세 휘불실의, 천하유도즉 정부제대부, 천하유도즉 서인불이라. 그렇죠? 참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이렇게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가장 평범한 진리들, 가장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기가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렵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100만 명 가운데 정말 규칙적인 생활하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칸트를 제외하고는 내가 볼 때는 별로, 이 산보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 별로 드물 것 같아요. 아마 있다면 한 10,000명에 1명 정도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딱 정시에 칸트처럼 그렇게, 칸트가 나오면 몇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이 몇 시랑을 시계를 안 봐도 알 정도로 그게 잘 안 되겠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자왈 녹지 그 공실 5세의, 정체어 대부 4세의, 거부 삼환지 자손미의. 공자는 말입니다. 이 노나라의 군주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권력을 찬탈당하고 허수아비 돼가지고 괴뢰가 되어 있는 상황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여기 이 사만. 그래서 이 노나라 환공의 아들 가운데, 이 맏아들이, 이 노나라 환공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계속, 맏아들 집이 이렇게 이 노나라 이 제후 공실로 내려왔고, 둘째, 셋째, 넷째가, 그렇죠? 이게 이 맹손씨, 이 숙손씨, 개손씨 이렇게 돼요. 요 사람들을 가지고 삼환이라고 해요. 삼환. 여기 삼환. 예. 3명의 황공의 자식들이 이런 말인데, 여기 삼환이라고 부르고, 삼가라고 부르기도 하죠. 삼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삼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 환공도 영 시원찮은 임금이었죠. 그렇죠? 엉터리 임금이었지만, 하여튼, 노나라의 한때 군주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녹지 그 공실 5세의, 이 녹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하늘이 준 복과 같은 복록할 때 이런 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정권이라는 뜻이에요. 정치적인 권력이죠. 권력이 공실을 떠난 지가 벌써 5세, 150년, 5대가 되었다. 정체의 대부, 이 체라는 것은 미칠 급자와 마찬가지죠. 이를 급자, 이렇다. 정권이, 이 정치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대부에게 미친, 대부가 정권을 가로채 가지고 대부가 정권을 천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지가 벌써 4세가 되었다. 한 1세가 30년 정도니까 한 120년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사만지 자손 뭐 그러므로 이게 한번 이 4세가 대부가 발호를 해가지고 이 공실에 그걸 마음대로 한 것이 벌써 4세가 되었으니까 사만지 자손이 앞으로 이제 쇠미해져서 망할 것이다. 사만이 더 이상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곧 이제 실권하고 쭉으로 들어가지고 맥을 못 칠 거야. 다시 이 정권은 이 공실로, 그러니까 노나라 공실로 갈 거야 하는 이러한 소망을 그냥 담은 것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지만 얼마나 공자가 그 노나라의 그 위계 질서를, 화극상을 싫어했으면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대단하죠. 공자는 이런 것을 사람들은 공자의 어떤 그 보수적인 면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사만이 아주 잘했더라면, 공자의 말이 문제이지만 사만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강한 나라에게 꾸부리고 숙이고 꼼짝 못하고 빌고 말이죠. 완전히 약소국가로 떨어져 가지고 맥을 못 치는 그 위대한 주공의 바로 이 영지인 노나라가 아주 약소국가로 변해가지고 맥을 못 치는 그런 나라가 됐으니, 거기에 이 사만이 더욱더 그걸 더 촉진시켰으니 이런 그 저주를 받아도 당연하죠. 네. 그런 공자를 이런 면에서 그 보수주의라든지 그렇죠? 수구주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공자는 그때 그 당시를 보면 상상할 수 없던, 석가모니에 마찬가지로 이 평등주의자였습니다. 평등주의자였어요. 아주 간단한 그 예가 하나가, 대문 밖에 나가면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귀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말 산업공상, 거기에 말이죠, 뭐 채소 파러 가는 사람, 뭐 똥 푸는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귀빈이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귀한 존재라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공자가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위계 질서를 파괴한다는 이걸 못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의 제자 가운데는 원래 학교라는 곳에는 전부 귀족 자제들만 가서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공자가 말이죠, 그 서민 자식은 돈이 있건 없건 아무나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 받아들여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등록금도 안 받고 말이죠. 기껏 마른 고기 한 주먹만 가져오면 그건 폼이죠. 폼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고, 성의를 다해서 가르치고 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교육자 아닙니까? 네. 조선시대면 여러분, 그 서당에 노비들의 자석, 50%를 차지한 노비들의 자석은 서당 옆에 구경 가지도 못해요. 가면 도들을 맞아가 쫓겨났을 거예요. 가지도 못했습니다. 평민들, 상민들 가운데서도 거의 별로 아주 상민 가운데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 밑에 아부하는 사람 아니면 자식을 서당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불공정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자가 열어놓은 학원에는 모든 사람이 배우고 싶은 의욕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뭐라 했어요? 유교물을 교육이 있을 뿐 없다. 뭐가 없느냐? 류가 없다. 류가 뭡니까, 여러분? 류라는 것은 뭡니까? 종류니까 돈 있는 놈, 돈 없는 놈, 뭐 귀한 놈, 뭐 천한 놈, 뭐 외국인들, 내국인, 뭐 멀리 있는 놈, 가까이 있는 놈, 뭐 키 큰 놈, 키 작은 놈, 힘센 놈, 힘없는 놈,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 누구라도 배우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다 가르쳐줬다 그랬죠. 평등주의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음 구절은 보니까,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너무 이 길다는 또 평이 있어서 말씀들이 있어서 1시간 반으로 좀 줄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지만 오늘도 이 정도 하고 다음 이 부분이 좀 길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도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 시대에 참 공자 같은 소리 하네 하는 이런 이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이 논어라는 책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또 논어에 어떤 귀한 말씀이 있는지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궁합이 맞아서 나날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 느끼고 더욱더 정확한 그리고 참 내용 있고 깊이 있는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항상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 공자의 그 세계 속에 같이 한번 거기서 즐거움을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